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정자석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앉으시는 자리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어느 분인지 잘. 네. 그래서 제가 출석부를 좀 놔둔 거예요. 어느 분이 오시는지 이렇게 체크 좀 하려고. 네. 오늘 컨트랙, 아마 다음 시간에는 컨트롤 책 가져오세요. 네, 오늘 이렇게 되도록이면 다 나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앞에 부분에 좀 개념 정리하는 게 조금 있지, 그 이후로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다 나가는 걸로 해서 빨리 책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스터디 24명, 또 이제 이미 스터디가 조직돼 있고, 그 다음에 24명 정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 추가적으로 좀, 모집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까지 좀 스터디를 모으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개별적으로 문자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LLM이나 또 JD 가시는 분들의 스터디를 제가 조금 더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스터디를 좀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MBA 과목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스터디 개별적으로 월요일날,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개별적으로 문자 갈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요거를 이제 거의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에디셔널 텀스까지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톨츠도 6가지가 중요하지만 컨트랙도 7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플리커블 로, 그 어플리커블 로에서는 UCC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커먼 로에 해당하는 건지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UCC에 해당하는 건 세일즈 오브 구스에 관련된 거, 그 이외에는 다 커먼 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포메이션 오브 컨트랙, 그죠? 포메이션 컨트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텀즈 오브 컨트랙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퍼포먼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퍼포먼스를 안 해도 익스큐즈 되는 거. 그래서 익스큐즈 오브 넌 퍼포먼스고. 근데 퍼포먼스를 안 했어. 익스큐즈도 안 됐어.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 브리치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브리치의 문제가 발생하면 또 레머디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드파리 프로블럼. 서드파리 프로블럼에 3가지 있다. 서드파리 베네피셜, 그 다음에 어사이먼트, 델리게이션. 이게 있다. 또 델리게이션, 노베이션하고 비교를 좀 해줘야 된다. 라고까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막 들어만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 책으로 할 때 또 하고, 또 문제풀이 할 때 또 반복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잘 따라오고 계셔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acceptance, 봐봐요. K is a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 그렇죠? 맨 위에 나와 있죠? 그 acceptance 바로 위에. 그 다음에 acceptance는 mirror image 룰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mirror image 룰이야. 어디서? common law에서.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UCC에서는 mirror image 룰을 적용되지 않는다. 왜? additional terms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additional terms, UCC에만 해당되는 거 우리가 3가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였어요? requirement control에 output control. 요걸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form of 4, 그 다음에 additional terms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dditional terms가 인정되기 때문에 mirror image 룰은 common law에서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additional term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본 계약의 텀을 머티리얼하게 체인지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additional term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리퀘어먼트는 뭐냐면 오퍼에드를 알아야 돼. 오퍼에드가 모르면 익셉턴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퍼를 할 때는 뭐가 특정돼야 됐어? 오퍼 리가 특정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익셉턴스를 하려면 그 오퍼에 대해 아는 사람만 익셉턴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봐. 오퍼 레하고 오퍼 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오퍼를 날른 거야. 야, 너 내 땅 10만 불에 살래? 그냥 똑같은 시점에, 야, 얘도 그냥 A하고 B라고 해. 그래서 A가 B에게, 야, 너 내 땅 10만 불에 살래? 그랬어. 그럼 B가 A한테 똑같은 시점에, 야, 네 땅 10만 불에 팔래? 그랬어요. 그럼 이거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아니지. 왜? 봐봐. 얘가 똑같은 시간에, 야,
내 땅 10만 불에 팔래? 그랬어요. 그럼 얘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야, 너 네 땅 10만 불에 팔래라고 그랬어. 그럼 계약은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왜? 누가 오퍼를 주고 누가 익셉턴스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걸 뭐야? 크로싱 오퍼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오퍼는 크로싱돼서 똑같아. 내용은. 하지만 뭐야? 익셉턴스가 발생하지 않은 거야. 그쵸? 왜? 익셉턴스는 뭐에 대해서? 오퍼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는 놈만 익셉턴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물론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돼? 당연히 되겠지. 되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익셉턴스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뮤추얼 어센트가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사랑하는 개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평생 개를 안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동물을 내가 동물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난 그 털이 싫어. 그냥 막 털이 막 날라다니잖아요. 엄청. 그게 일단은 싫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이 있으면 개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죠?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호텔에 개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개하고 같이 출입할 수 있는 뭐야? 펜션이나 뭐 이런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요즘 애견 카페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애견 카페가. anyway,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개가 있었어. 내 친구도 내 개가 어떤 개인지 다 알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내 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돼? 자식과 같은 거잖아요. 눈이 뒤집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벽보를 붙였어요. 개 찾으면 내가 1억 준다고. 1억보다 아니 자식을 같은 걔인데 1억 뭐 2억 돈 있으면 2억도 주고 10억도 주고 싶겠죠. 빨리 찾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벽보를 못 본 내 친구가 갑자기 내 개를 아니까 걔가 이렇게 뽀로로 지나다니는 거 본 거야. 저 김 변호사 개인데? 그래서 딱 주워서 딱 보니까 김 변호사 개야. 내 개야. 그래서 나한테 딱 가져와가지고 야 혹시 너 이게 혹시 너 잊어먹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걔를 받았습니다. 야 너 내가 술 한잔 살게.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다가 내 친구가 돌아가다가 그 벽보를 딱 본 거야. 걔 찾아주면 1억 준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다시 가서 김 변호사 내가 아까 전에는 그 벽보를 못 보고 그냥 줬는데 내가 말을 못했네. 지금 가다 보니까 그 벽보를 봐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1억을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내 친구한테 1억을 줘야 돼? 안 줘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퍼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벽보를 보고 지나가는 개를 해가지고 내가 내 친구가 그 개를 해서 나한테 주면서 1억을 요구하면 되는데, 그쵸? 오퍼에 대한 익셉턴스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오퍼를 알지 못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봤는데 깜빡하고 내가 얘기를 안 한 것 뿐이라고 할 거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러나 anyway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배우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자꾸만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 이 문제를 빨리 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 그래서 그거 가장 중요하고요. 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데 in-flight, in-fact 컨트랙이 있고 in-flight, in-law 컨트랙이 있습니다. 옆에다 하나 써주세요.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거야. in-flight, in-fact 컨트랙은 이거야. 커뮤니케이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묵인한 거다.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인플라이 된 거다라고 보는 게 인플라이 인팩트 컨트랙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건 거야. A집이 있어요. B집이 있어. 똑같이 생겼어. 미국은요, 진짜 땅덩어리가 너무 넘잖아요. 그래서 A하고 컨트랙트 C가 계약을 체결했어. 왜? 우리 집에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우물을. 그렇죠? 우물을 파기로 했어. 그리고 계약까지 다 했어. 500불 주기로 했어. 우물 파주면. 오케이? 근데 C가 B도 우물이 필요했었어. 근데 돈이 없어서 마치 A가 판단했는데 너무 좋겠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근데 C가 A집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B집인 거야. 근데 B에서 열심히 우물을 파고 있었어. 근데 B가 운동하고 딱 왔는데 C가 여기서 어떻게 돼? 계속 우물을 파고 있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그래? 왜 우리 집에서 우물을 파시냐고.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우리 집 아닌 것 같다고. 근데 B가 씩 웃더니 어떻게 돼? 가만히 있었어요. 우물이 다 파질 때까지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그 우물이 다
다 파지고 C가 어떻게 돼? 500불 주세요라고 할 때 C 웃으면서 뭐야? 이거 저는 A가 아닌데요? 저는 B집인데요? 라고 그랬어. C가 안 웃어도 돼? C 웃었다는데 또 웃었기 때문에 implied effect 컨트롤이 아니냐라고 하면 안 돼. 오케이?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시키지 않은 거야. 그랬다면 아무리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네가 묵인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implied effect 컨트롤의 우물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implied in law 컨트롤은 대표적인 게 이거야. 내가 조깅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의사야.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서 조깅했다면서 푹 쓰러져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가가지고 내 의사니까 정신 안 차려. 숨도 안 쉬어. 그 응급처치를 했어요. 마침 내가 어떻게 돼? 진료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 뭐 조그만하게. 그래서 주사도 넣고 그다음에 링겔도 꼽아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얘 살렸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얘가 딱 눈을 뜨더니 당신 누구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 뭘로 소송할 수 있어? 그렇지, 배럴이. 그렇죠? 배럴을 소송한 거야. 근데 뭘로 얘는 디펜스를 할 수 있어? 의사는? 응? 레스큐? 잠깐만, 레스큐, 맞아! 레스큐어는 맞다니까? 근데 레스큐어는 디펜스가 아니야. 그죠? 레스큐어는? 뭘로 디펜스가 가능해? 네세시티? 네세시티는 person에 대한 디펜스가 되지 않습니다. 막 날리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틀려도 쪽팔리지? 여기 다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쪽팔릴 이유가 없어. 그쵸? 오히려 대답하는 거 훨씬 나아. 왜? 틀렸잖아? 그건 또 안 틀려. 절대. 이해되시죠? implied consent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럴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컨센트는 두 가지 있지. 익스프레스 컨센트하고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있죠. 그 임플라이드 컨센트로 디펜스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 오케이. 거기까지 됐어. 배럴이가 아니야. 그리고 디펜스가 가능해. 그러면 내가 썼던 주사하고 링게르가 모르게 할 수 있어? 그렇죠? 할 수 있죠? 왜? 살려줬잖아. 그것이 implied in law 컨트랙입니다. 이해되죠? 커뮤니케이션 없어도 의급상황에서 내가 뭔가의 필요 비용을 썼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 implied in law 컨트랙이 가능해서 아니면 주사하고 링게르가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용역비는 아니면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거는 알아주세요. 우리 책 갈 때도 마찬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컨트랙이 재밌어요. 컨트랙이. 저는 개인적으로 컨트랙 과목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컨트랙까지. 우리 세일즈 수업에 제가 이제 제일 세일즈 수업에 기억이 남는 거는 그래도 내가 LLM을 1년 반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제가 딱 수업 시간에 2번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리얼 프로퍼티 시간에 1학기 때는 뭐 대답할 여력이 없었고 뭐 1학기 때는 내가 왜 여기 LLM에 왔는지 난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까 어떻게 졸업을 할 건지도 몰랐어요. 너무 안 들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블이라는 CMR이라는 걸 알게 되고 룰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 CMR도 진짜 어려웠었어요. 우리 때는 그것보다 지금도 CMR 거의 똑같아. 왜냐면 미국 변호사 시험은 새로운 법이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뭐 새로운 판례를 알아야 되고 뭐 알면 좋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뭐 법전도 안 갖고 들어가니까 anyway 뼈대만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얼 프로퍼티 시간에 2학기 때는 이제 내가 이제 바시험을 공부하니까 리얼 프로퍼티 공부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이티브 애들도 그 앞에 부분 있잖아요. 피심플, 앱솔루트, 뭐 피심플, 피테, 뭐 피심플, 디터미너블, 앤 파서빌리티 오브 리버터, 뭐 리버전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교수가 리버전을 딱 설명하더니 이게 뭐지? 그러는 거야.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근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리버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네이티브 애들이 다 나를 보고 오 그러는 거야. 그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3학기 때 세일즈 과목에서 야 내가 이제 마지막 과목이니까 내가 한번 질문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한 20분을 1형씩 막 하면서 질문을 딱 했어요.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으래요. 딱 질문해서 질문을 딱 했어요. 하니까 얼마나 뿌듯해. 내가 그래도 로스쿨 다니면서 한번 질문하는구나. 뿌듯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어.
근데 갑자기 질문하면요, 답을 해줘야 되잖아. 다 이때까지 질문하면 답만 해줬거든? 근데 어디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야, 니네는 이런 경우에 한국법으로 어떻게 되냐? 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법은 이러니까, 야. 그래서 그 세일즈 시험이 끝나고 나서 네이티브 애들이 나를 만나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졸업해서 뉴욕주 변호사까지 합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을 하고 제일 먼저 어딜 갔냐면 학교를 갔습니다. 애틀란타에서 타가지고 한 8시간을 운전해서. 그리고 제일 가봤던 게 학교에 교수님들이 아니라 스타벅스 항상 아침에 스타벅스 갔거든요. 스타벅스 딱 가면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플레이스 하이 그러면 하이 그러고 뭐 주문하냐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플레이스 그러면 그러면 딱 주면 have a nice day 이렇게 세 마디 하고 하루를 세 마디 하고 시작해서 세 마디로 끝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난 공부만 하니까. 근데 이제 한 6개월을 그렇게 가니까 이제 서로 얼굴을 아는 거야. 딱 그러면 하이 그러면 하이 그리고 뭐 준비하는 거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이 그러면 하이 그러잖아요. I know you 그러더니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만들어서 저거 have a nice day.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는 두 마디뿐이 안 했어요. 내가.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그 스타벅스를 꼭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딱 스타벅스 갔어.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나 뉴욕주 합격했다고 안 믿어.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합격증을 딱 보여줬어. Congratulations, 기태긴. 그러나 뭐라는지 알아?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I'm shocked. 야, 너 말도 못하고 글도 너 세 마디만 하고 했더니 그러더니 지 같은 동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야, 얘 뉴욕주 변호사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격할 수 있다니까. 여하가 우리 DNA는 훌륭한 겁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랬냐? Anyway, 자, 그래서 implied in fact contract, implied in law contract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UCC 보십시오. 보스 머천트라죠. 그쵸? 이거 additional term에 관련된 거잖아. 그쵸? 그럼 unless 들어가지?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제한하지 않거나 머티리얼하게 alter하면 안 되고 change하면 안 되고. 그쵸? 그리고 objection 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objection reasonable time에는 언제? 10일 안에. 이해되시죠? 그러나 만약에 additional term이 반대를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은 아무런 말도 안 했지만 익스프레스하게 그것을 제한하거나 책임 liability나 remedy를 제한하거나 또는 본계약의 계약 조건을 멀티리얼하게 알터하거나 체인지하면 반대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자연적으로 anyway additional term은 떨어져 나간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도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서드 보자. 봐. acceptance 하는 방법이야. 이런 거야. 봐. 야, 너 내 땅 10만 불에 살래? 만일 10만 불에 산다면 내가 6월 1일 날 구룡터널 지날 때 구룡터널 옆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구룡터널 옆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신호등 앞에서 노란 런닝셔츠를 입고 있어. 옷을 입고 있어줘. 그럼 네가 익셉턴스 한 걸로 볼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A란 그 오퍼러가 딱 지나가는데 6월 1일 날 제가 노란 옷을 입고 거기 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걔가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 계약은 성립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익셉턴스의 방법으로 컨덕트를 요구한 거야. 그럼 이건 바이래터럴 컨트랙이야, 유니래터럴 컨트랙이야? 그렇죠. 바이래터럴 컨트랙이야. 유니래터럴 컨트랙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의 중심적인 것을 뭔가의 퍼포먼스를 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컨덕트를 했지만 그것이 익셉턴스의 방법이지 계약의 중심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굿. 아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인 프라미스 바이래터럴 온리죠? 자, 풀 퍼포먼스 봐. 풀 퍼포먼스를 했다면 그건 익셉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넘어간다. 자, 스타트 오브 퍼포먼스가 익셉턴스가 된다. 그쵸? 스타트 오브 퍼포먼스가 두 번째자 맨 위에. 그러면 바이래터럴 온리죠? 왜? 유니래터럴에서는 스타트 오브 퍼포먼스가 익셉턴스가 돼? 안 되지.
스타트 오브 퍼포먼스, 유니레터럴 컨트랙트, 스타트 오브 퍼포먼스 단지 뭐만 제한할 수 있어? 오퍼를 터미네이션 하는 것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리즈너블한 타임까지 터미네이션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유니레터럴 컨트랙에서의 익셉턴스는 뭐야? 컴플리션 오브 퍼포먼스잖아. 현상범, 수배범 잡아와야지 익셉턴스고, 그래야지 내가 현상 수배범 주는 거예요. 우리 현상 수배범 하면 생각나는 드라마는? 그렇지. 스노. 누가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죠. 걔가 누구 잡아도 도망간 노비도 잡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유니레터럴 컨트롤의 대표적이다. 오케이? 메일박스 룰. 이게 메일박스 룰은 발신주의인 거야. 발신주의.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 봐. 그러면 봐. 바이어가 있어요. 오퍼러가 있어요. 오퍼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야, 내 물건 내 땅 10만 불에 살래? 라고 얘기를 했어. 그쵸? 그 서면으로, 그쵸? 일반적으로는 그 포스트, 그니까 우리 이민법 이제 하시면 오늘도 이제 변호사님한테 1년 전에 저한테 상담하신 변호사님한테 또 똑같이 상담이 왔습니다. 이메일로, 장문으로. 본인이 이제 애들도 있고 해서 뭐 남편도 미국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나는 미국 생활 좀 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미국에서 좀 가고 싶다. 근데 뉴저지나 뉴욕에서 잡을 좀 잡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저희가 뉴저지나 뉴욕은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내가 미국 변호사를 따고 내가 뉴저지나 뉴욕에서 좀 프랙티스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저희 첫 번째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 네, 1,500만 원으로 개업한 다음에 8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했다. 그 8명 중에 1명이 지금 뉴저지하고 뉴욕에서 그 이민법 펌을 차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뉴저지나 뉴욕에 한인 또 변호사 사무실들이 많잖아. 거기에서 한국 변호사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그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2원 비자를 스폰서 해줍니다. 해주도록 저희가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미국 변호사 땄어. 한 1년 반 정도. 제2원 비자는 2년 체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2원 비가 좋은 게 뭐냐면, 와이프도 워킹 퍼밋이 나와. 와이프도 일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럴 거예요. 좀 갑자기 헷갈리는데. 여하가. 그 다음에 제2원 비자는 2년 또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년까지 있을 수 있어. 따라서, 제가 만약에 나이가 좀 어리면, 도전해 볼만 한다. 월급은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미니멈 이상으로 주겠지만, 저는요, 2년간 일하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제2원 비자도 스폰서 해주고, 그 다음에 미니멈 이상으로 월급도 주니까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1년 정도 내가 미국 변호사를 땄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좀 프랙티스를 좀 하고 싶다. 그런데 애들도 있어. 또 애들이 좀 어려. 한 8살, 뭐 10살 이렇게 돼. 그럼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회사 휴직이 가능하면 가서 프랙티스 좀 하고 그다음 애들 어차피 공립학교 공짜로 보내니까 공립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메일박스를 한번 봐봐. 그래서 야 10만 불에 살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법 얘기는 왜 하냐면 이민국 USCIS에서도 포스트 그러니까 레귤러 메일로 보내는 메일 주소가 따로 있고요.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는 메일 주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메일박스는 레귤러 메일로 보내는 것을 메일박스 룰이라고 하지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는 걸 메일박스 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귤러 메일로 보내면 일반적으로 2, 3일 이상 걸려요. 오케이? 그래서 메일로 6월 1일 날 보냈어. 그죠? 근데 얘가 6월 3일 날 받았어. 관심이 있어. 그래서 서면으로 6월 4일 날 포스트를 딱 했어요. 그리고 도착은 뭐야? 6월 6일 날 했어. 이해되죠?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된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됐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6월 1일 날 야 내 땅 10만 불에 살래를 보냈어. 6월 3일 날 받았어. 그리고 6월 4일 날 서면으로 다시 포스트를 했어. 6월 4일 날. 그럼 얘가 6월 6일 날 받았어. 계약은 언제 성립된 거야? 6월 4일. 왜? 메일박스 룰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6월 4일 날 리젝션 메일을 보냈어. 그렇죠? 리젝션 할 수 있고 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오퍼러는 리보케이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잘 알아두고요. 리젝션 메일을 보냈고 근데 갑자기 아침엔 리젝션 메일을 보냈는데 아이씨 오후가 되고 저녁에 딱 보니까 꼭 사고 싶어. 그렇죠? 익셉턴스 메일을 보냈어. 이해됐죠? 익셉턴스 메일을 보냈어.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야? 계약이 성립된 거야? 그죠? 계약이 성립된 거야? 발신주의니까? 그건 뭐냐면 얘가 무슨 메일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리젝션 메일을 먼저 받았어. 그래서 데트리먼트 릴라이언스에서 이 땅을 다른 데다 어떻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익셉턴스 메일을 먼저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계약은 성립된 거다 본다. 얘가 어떤 메일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메일박스 룰이 적용돼?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한 가지. 옵션 컨트랙이야. 옵션 컨트랙. 자, 서면으로 내 땅 10만 불에 살래? 라고 보냈어.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 그러려면 너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너 얘기해줘. 라고 했지. 그 다음에 그러려면 너 계약금 줘. 얼마? 1000불. 그래서 얘가 계약금도 줬어. 그럼 이거 옵션 컨트랙이지. 그치? 커먼로에서, 그죠? 그 다음에 서면을 안 해도 되지만, 여하가 오픈 피어리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컨시더레이션을 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옵션 컨트랙이야. 그럼 6월 10일까지 얘기해야 돼. 곰곰이 생각을 했어. 곰곰이 생각했어. 그래서 6월 10일 날 딱, 오케이? 내가 산다. 그래서 포스트를 딱 했어. 6월 10일 날. 얘가 어떻게 돼? 6월 12일 날 도착했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메일박스 룰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 근데 옵션 컨트랙에 메일박스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거야. 아니 옵션 컨트랙이 오픈 피어리드까지도 이렇게 길게 10일까지 했는데 아니 메일박스 룰까지 적용되면 너무 오퍼러에게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옵션 컨트랙에서는 반드시 메일박스 룰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도달해야 된다는 그 기간 내에 6월 10일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옵션 컨트랙에서는 메일박스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룰을 이렇게 이해해야지. 아니 케이스를 읽더라도 팍팍 와닿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룰을 안 가르쳐주거든.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JD 애들도 네이티브 애들도 뭐 룰을 공부하고 서로 간다라고 하는데 뭐 걔네들은 많이 그렇진 않습니다. 룰을 알게 되면 케이스는 읽는 방법만 알면 그냥 독해입니다. 독해. 그래서 메일박스 룰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메일박스는 except when sent야. 그러니까는 딱 발신하는 포스트 하는 그 순간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보는데 exception 보시죠. rejection, acceptance. 그리고 whatever arrives first prevail. 그죠? 먼저 도착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된다. except rejection. 그죠? acceptance, rejection은 일반은 메일박스 룰이 되죠? acceptance 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계약은 성립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rejection을 받으면 뭐가 돼? 브리치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anyway 그런데 불구하고 rejection이 먼저 도착했어. 그쵸? 그거를 어떻게 돼? 오퍼러가 acceptance 하고 rejection을 했는데 rejection이 먼저 도착한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전에 반대잖아. 리젝션하고 익셉턴스 했잖아. 그쵸? 근데 익셉턴스 하고 리젝션을 했는데 리젝션이 먼저 도착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오퍼가 데트리먼트 릴라이언스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메일박스 룰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옵션 컨트랙. 그러니까 옵션 데드라인인 6월 10일 날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크로싱 오퍼는 메일박스 룰이 아니죠. 왜? 익셉턴스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왜? 익셉턴스를 할 수 있는 건 뭐야? 오퍼를 아는 놈만 익셉턴스 하는데, 크로싱 오퍼는 오퍼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A가 B한테 준 오퍼와 B가 A한테 준 오퍼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오퍼에 대한 난리지가 없기 때문에 익셉턴스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박스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UCC는 이거 한번 보자. 우리가 커먼로에서는 미러 이미지 룰이지. 그죠? 근데 UCC는 퍼펙트 텐더 룰이야. 퍼펙트 텐더 룰. 따라서 퍼펙트 텐더 하려면 컨퍼밍 굿이어야 돼. 컨퍼밍 굿. 그쵸? non 컨퍼밍 굿은 non 컨퍼밍 굿. 구주는 퍼펙트하게 퍼펙트 텐더해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퍼펙트 텐더 룰이라는 거는 야, 에이볼트 100개 나한테 살래? 오케이 했어요. 계약은 성립됐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야, 너 에이볼트 100개 6월 1일까지 보내줘! 라고 오퍼를 넣었어요. 그러면 언제 익셉턴스 하는 거야? 그 매니팩처가 그거를 보내주는 그 순간, 그렇죠? 선박에 실은 그 순간 익셉턴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딱 받았는데 A볼트 100개인데 A볼트 99개가 있고 B볼트 하나가 있어.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브리치야 아니야? 계약은 이미 성립됐고 A볼트 100개인데 A볼트 99개하고 B볼트 한 대가 들어가 있어. 퍼펙트 텐더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non-conforming 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B 하나를. 만약에 A볼트 100개를 보내줬다면 퍼펙트 텐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약은 어떻게 돼요? 성립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잔금 주문되는 거야. 근데 퍼펙트 텐더 했기 때문에 1억 개의 A볼트 1억 개를 주문했는데 A볼트 9,999개는 맞는데 하나만 B볼트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브리치가 발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UCC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러나 커먼로에서는 브리치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머티리얼, 이거 가끔 나와요. 머티리얼 브리치가 있어. 마이너 브리치가 있고. 마이너 브리치. 자, UCC는 퍼펙트 텐더 룰이니까 하나라도 10억 개 중에 하나라도 잘못 오면 어떻게 브리치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나 커먼로에서는 머티리얼 브리치만 브리치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레모디 아예 그 계약이 깨져버리는 거야. UCC는 퍼펙트 텐더 룰이니까 하나라도 안 되면 브리치가 발생하고 그 계약은 어떻게 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커먼로에서는 머티리얼 브리치와 마이너 브리치가 나눠. 그래서 머티리얼 브리치만이 그 계약이 깨지고 레머디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 계약을 아예 실효해버리고. 이해되시죠? 그러나 마이너 브리치는 브리치에 대한 레머디는 신청할 수 있고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가 빠그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2층 집을 짓기로 했어요. 그 2층 집을 지었는데 문짝만 잘못 지은 거야. 그럼 이건 뭐야? 마이너 브리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계약 자체를 빠그라뜨리는 게 아니까 문짝을 잘못한 마이너한 브리치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이 또 고쳐주던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머티리얼 브리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6월 10일까지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집은 지방공사만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해놓지를 않았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서브스텐셜한 브리치죠. 어떻게 보면 머티리얼 브리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 계약을 빠그라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퍼펙트 텐더 UCC는 퍼펙트 텐더 룰이기 때문에 설사 마이너 브리치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마이너 브리치라 하더라도 계약을 어떻게 돼? 빠그라뜨리고 우리는 그냥 빠그라뜨린다고 해요. 그냥 이해 잘하게 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의 이행 의무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마이너 브리치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커먼로에서는 머티리얼 브리치에만 계약의 이행 의무가 없어져 버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마이너 브리치는 계약에 대한 이행 의무는 계속 있어. 하지만 마이너 브리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구별하세요. 오늘 진짜 날씨가 되게 꾸물꾸물했잖아요. 꾸물꾸물해가지고 또 5시부터 8시까지 비가 온대. 원래 이게 네이버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한 4분 정도 오시겠구나. 왜냐면 우리 멤버들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나도 기뻐.
좋고. 자, 봐봐 돼. 자, 여기에서 그래서 wrong's good sand야. 봐봐. 이게 non-conforming good이에요. 그렇죠? acceptance가 발생되고 왜? 그 물건 보내는 그 순간 acceptance가 발생되고 non-conforming good이니까 뭐 perfect tender 룰에 의해서 브리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어. accommodation exception. 이게 가끔 나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자, 셀러가 있습니다. 셀러가 있고요. 그 바이어가 있어요. 야, 너 able to 저기 100개 보내줘. 그랬어요. 그래서 able to가 아니라 비볼트를 보냈어. 비볼트를 보내면서 거기다가 박스가 있을 거 아니야. 박스에다가 딱 편지를 하나 붙였어. 야, 우리 able to가 없다. 근데 비볼트도 able to하고 똑같아. 별다른 차이가 없어. 만약에 니네가 이 비볼트를 붙이려면, 아니, 비볼트를 쓰려면 써. 하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얘가 딱 받았어. A볼트 보내달라니까, B볼트를 보냈네? 만약에 그 편지가 없다면, 그죠? 그 편지가 없다면, 이건 뭐야? 붙이는 순간 익세턴스가 되고, 그 다음 A볼트를 100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B볼트를 보냈으니까 브리치 발생하죠. 하지만 얘가 어떻게 돼? 편지를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건 뭐야? 무슨 오퍼야? 그렇지, 카운터 오퍼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얘가 익스펙턴스 한 거 아니야? 카운터 오퍼를 날린 거야. 그래서 야, A볼트 나 없거든? 야, B볼트도 A볼트하고 비슷하니까 네가 쓸려면 쓰고 말라면 말아. 라고 편지를 붙여버려. 이건 카운터 오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브리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된 거야? 카운터 오퍼가 돼서 뉴 오퍼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한 거고, 얘가 오케이, 뭐 내가 B볼트 쓸게. 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된 거고, 아니면 어떻게 돼? 그냥, 리젝션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리젝션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그래. 오케이. 리젝션이 돼버렸어. 리젝션 했어. 그러면 얘는 비볼트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니까 그냥 버리면 돼? 아니죠? 그렇죠? 뭐 하려? duty to mitigate라는 의무가 있어.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 duty to mitigate. 이거 어디서 봤어요? 무슨 과목에서? 톨츠에서 봤잖아. 이 컨트롤에서 duty to mitigate가 있어. 그래서 피해를 아무리 내가 브리칭 팔이든 non 브리칭 팔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은 non 브리칭 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플랜티프라고 하더라도 톨츠에서, 그렇죠?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할 의무가 있는 게 duty to mitigate잖아. 아니, A가 날 떼버렸어. 그래서 얘가 쭉 찢어졌어. 그렇죠? 그럼 병원 가야지. 근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돼? 병원도 안 가고 상처를 키워버렸어. 그 다음에 병원을 갔어. 원래 상처 난 다음에 미즈러블한 퍼슨이라면 그날 가가지고 꼬매고 뭔가를 했겠죠. 그렇다면 피해가 100만 원뿐이 안 돼. 일주일 지나고 와가지고 이게 덧나가지고 1000만 원이야. 그러면 플랜티프는 디펜던트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어? 100만 원만. 왜? 플랜티프가 가지고 있는 duty to mitigate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면 바이어는 anyway 카운터 오퍼에 의해서 비볼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 내가 이거 버려버려야지 할 수 있어? 안 돼. 얘는 어떻게 돼? 보관할 의무가 있어. 그쵸? 그래서 창고에 보관을 해. 셀러의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까지. 근데 셀러가 인스트럭션이 없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가지고 있어? 보관비도 계속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돼? 리세일 해버릴 수 있어요.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10%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가 보관비도 했었고, 또 리세일 하려면 포장도 해야 되고, 뭐, 자기 노동력도 들어가는 거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셀러 인스트럭션이 없다면, 합리적인 시간에도 그걸 안 온다면, 바이오가 계속 보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자기가 리세일해서 그 가격이 10%까지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굿. 그러니까 이런 거는 책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이해만 하고 있어. 톨츠랑 비슷한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강의 다 듣고 무조건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세요. 이론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쓸데없이 막 이게 뭘까 막 파헤치고 막 구글 찾아보고 위키피디아 찾아보면서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한 이후에
문제풀이 하겠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론은 빨게 끝나고 반드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이론을 정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질문을 하시는데 문제풀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해설 보지 말라고 그랬어. 반드시 문제풀이 강의 먼저 듣고 해설 보세요.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띄엄띄엄 하면 안 돼. 어떤 분은 7월 달에 시험 보신다는데 아직도 이론을 다 안 봤대요. 그럼 7월 달에 시험 보면 안 돼. 예. 필요한 부분만 봤대요. 무슨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6강이면 한 4강까지만 듣고 아니 나중에 듣지 하면서 문제풀이 먼저 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이론 한번 쭉 해서 아니 수학의 정석이든 아니 뭐든 한번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죠. 오케이? 내년 2월 달에 보시는 분도 있죠. 그죠? 2월 달에 보시는 분들. 그리고 단권화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단권화를 하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그러니까 단권화라고 보기에는 5단 노트를 그냥 여기에다 그냥 만들어 버려도 돼. 이해되시죠? 여기에 룰이 다 적혀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그 부분에 찾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5단 노트를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다. 아니면 그냥 5단 노트만 만들어. 시간이 없으면. 내년 2월 달에 본다라고 하면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년 2월 달 시험을 보신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anyway 5단 노트만 만들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5단 노트만 쭉 계속 보여. 왜냐면 그 해설 안에는 다 이론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단권화에 목매이지 마. 그냥 책에 밑줄만 거나. 그래서 쭉쭉 넘기면서 볼 수 있을 정도만 하는 게 단권화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사법고시 보는 것처럼 막 꼬리표 막 달아놓고 그죠? 너덜너덜하게. 그 다음에 단권화하고 이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기출문제로만 하십시오. 오케이? 넘어간다. 자 보세요. 그래서 카운터 오퍼가 되기 때문에 노 브리치가 발생되는 거. 어커모데이션. 그러면 요즘에는 물건 보내놓고 뭐야? 전화는 안 돼. 전화는 뭐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안 받았다라고 하면 되나? 물론 녹음해 놓으면 모르겠지만, 그쵸? 그래서 뭐 이메일을 보냈다거나, 굳이 뭐 서면으로 안 하고 편지를 안 껴냈는데 이메일을 보냈다거나, 뭐 이런 게, 뭐 모르스고를 쳤거나, 이런 것도 다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야. 꼭 편지를 갖다 안 붙여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인식하게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consideration. 자, bargained for legal detriment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대가를 줄 수도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돼? 행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담배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비흡연자라고 하더라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은 거야. 그것도 consideration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modification, pre-existing duty 룰이 나오면, 일단은 이거는 common law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modification. 요거 한번 같이 설명할게. modification. 이 modification. modification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계약이 성립된 거야. 계약이 성립된 이후 수정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common law가 있어. CL이라고 할게요. common law. 그 다음 UCC. 이게 달라. UCC는 modification 할 때 consideration을 요하지 않아. consideration이 없어도 modification 할 수 있어. 뭐만 있다면? good faith만 있다면. 그래서 이 good faith가 제일 중요해. 얘는. 근데 common law에서 반드시 어떻게 돼? consideration이 있어야 돼. modification 할 때. 그래서 pre-existing duty가 있는 사람은 modification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pre-existing duty 룰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common law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집을 짓기로 했어. 집을. 자, 오너하고요, 컨트랙터하고 계약을 했어. 야, 너 내 집 10만 불에 지어줄래?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집을 다 지어갔어. 이제 문짝하고 창문만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언제 6월 10일까지 지어주기로 했어. 근데 6월 1일날 얘가 그러는 거야. 야, 문짝하고 같이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전쟁에 의해서 지금 자재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문짝하고 창문의 가격이 엄청 뛰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원계약할 때는 10만 불이었는데 너 12만 불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창문하고 이거 못 달아. 너무 비싸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살로 들어가야 되는데 6월 10일 날 다 완공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월세도 다 뺐는데 그쵸? 6월 10일 날 뺀다고 그랬는데 이사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울먹여자 먹기로 얘한테 알았어 12만 불 줄게 빨리 달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았어. 그쵸? 6월 10일 날까지 우리가 이사 갔어 오너가. 그러고 나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컨트랙터는 12만 불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오너는 10만 불 줬어. 그냥 10만 불 줬어. 그러면 컨트랙터는 오너한테 2만 불을 더 달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또는 오너는 컨트랙터한테 2만 불 줘야 돼? 이게 이제 프리-이기싱 두리루라고 그냥 커먼로지. 왜? 컨스트럭션 컨트랙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커먼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UCC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봐. 계약이 있었지. 그리고 계약이 포메이션 된 이후에 지금 마디피케이션 상황이 계약의 변경이 발생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마디피케이션 할 때 커먼로에서 반드시 컨시더레이션이 있어야 되지. 그쵸?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는 10만 불, 첫 번째가 10만 불에도 집 한 채, 12만 불에도 집 한 채잖아. 얘 입장에서는 컨시더레이션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는 이미 10만 불에 집 한 채 짓기로 한 프리-이기싱 듀리가 있잖아. 그쵸? 자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배로 뛰었어. 예를 들어서 또는 100배로 뛰었어. 이러면 퍼포먼스 안 해도 돼. 뭐에 의해서? impracticability에 의해서. 이해되죠? 하지만은 2만 불 조금 뛴 걸 가지고 자기가 손해본다고 해서 anyway modification 해서 2만 불 더 타낼 수 있어?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너에게는 컨시더레이션이 없어. 왜? 10만 불에 또 집 한 채, 12만 불에도 집 한 채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컨스트럭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미 계약을 했고 집을 지어야 할 프리-이기싱 듀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커먼로에서 컨시더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는 마디피케이션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뭐 하면 돼? 10만 불만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렇게 요구를 했대. 얘가 뭐라고 그랬어? 6월 10일 날까지 짓기로 했죠. 원계약은. 그런데 얘가 오너가 오케이. 내가 12만 불 줄게. 단 6월 5일까지 집죠. 그래서 오케이 했어야 돼. 그렇죠? 그러고 나서 6월 5일 날 집을 다 졌어. 창문도 붙이고 대문도 붙이고. 그래서 얘가 12만 불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너가 10만 불만 줬어. 그럼 오너는 2만 불 얘한테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 더 줘야 돼. 왜? 공기를 단축시킨 컨시더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오케이, 끝.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UCC는 뭐냐면, 자 봐. UCC는 셀러가 있어요. 바이어가 있어요. 야, 너 내 차 450불에 살래? 그래서 오케이 했어. 이루어졌죠? 500불 이상이 아니니까 서면 계약 할 필요 없잖아. 우리 지금 SOF 배울 거야. State of Fraud 배울 거야. Anyway, 그러면 UCC에 해당되지. 왜? 세일즈 오브 굿이잖아. 자동차니까. 그쵸? 그런데 6월 1일 날 주기로 했어. 배달해서 주기로 했어요. 그쵸? 그런데 셀러가 바이어한테 그런 거야. 야, 미안한데 이게 내가 자동차 휠 있죠? 그거 한 짝에 4,000불 정도 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특히 흑인이나 라틴 계열 사람들은 이 휠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번쩍번쩍한 이 휠이 이게 또 자랑이거든. 근데 이 휠이 서서 있어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휠이 있는데 그게 한 4,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anyway,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휠을 새 거로 바꿨어. 그래서 550불 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너 550불 주면 안 되냐? 그러는 거야. 얘도 굿페이스야. 실질적으로 휠도 갈았어. 바이어도 어떻게 돼? 오케이 했어, 굿페이스로. 그래서 6월 1일 차량을 넘겼는데 바이어는 어떻게 돼? 450불만 줬어. 그러면 셀러는 바이어에게 100불 더 달래라고 할 수 있느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이건 컨시더레이션이 없어.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치? 어떻게 보면 450불에도 그 차, 550불에도 그 차야. 하지만 UCC에서는 굿페이스만 있다면 그건 마디피케이션 인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만 여기서 스태츄 오브 프로드라고 해서 F 이게 봐. 스태츄 오브 프로드야. F-R-A-U-D. 그래서 그냥 SF라고 해. 이거는 반드시 뭐냐면 이 스태츄 오브 프로드에 해당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 그 중에
세일즈 오브 굿에서 500불 이상의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라는 게 그 중에 하나야. SOF에 해당하는 룰은, 아니, 계약은 6가지 계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세일즈 오브 굿에 해당되는 거고 500불 이상의 거래가 있으시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돼요. 자, 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원 계약이 얼마예요? 450불이지.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만 해도 되지 서면 계약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마디피케이션에서 550불이야. 그렇죠? 그럼 서면 계약 해야 돼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원 계약이 450불이라고 하더라도 마디피케이션을 해서 SOF에 해당하는 500불 이상의 계약이 됐다면 반드시 서면 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면 계약을 안 하고 얘가 얘한테 차를 줬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디펜스를 할 수 있어? 스테이트 오브 프로드로 디펜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굿. 이런 것들이 가끔 혼합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야. 넘어간다. 그래서 오케이,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넘어가. 예, 책으로 다시 할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전 진짜 최고. 몇 시? 조금만 더 하고, 그죠? 우리가 9시 10분 정도까지 하고 10분 쉬면 9시 20분이잖아. 그럼,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9시, 내가 그러니까 9시에 쉬잖아요? 그럼 9시 10분이야. 그럼 50분을 더 해야 돼. 나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친다. 그죠? 근데, 요거 뒤집어 놓을까? 여러분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죠. 그죠? 나 저기 뒤에 있는 시계 왜 뒤집어 놓은 줄 알아? 시계 계속 보면요, 시간이 안 가. 그죠? 시간이 안 가. 요거 뒤집어 놓으려고. 오케이? 예, 피곤하고 그러면, 시계 보면, 김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오라고 그래도 오긴 왔는데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 전날 술 먹고 술 먹고 가가지고 과음해가지고 회사 일도 겨우 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막 10시까지 하려면 미칩니다. 미쳐. 제가 솔직히 말하면 KTK 아카데미 이름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수강생이 8명이었지만 그 전에 제가 학원이라는 데 잠깐 있었어요. 그때도 한 10명 정도? 8에서 10명 정도 있었을 거야. 그때 제가 이제 그쪽에 한 약속을 저는 이제 아버님이 대장암 말기실에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anyway 그걸 약속을 한 2-3번 어겼어요. 한 달 사이에. 그래가지고 나 돈 안 줘도 되니까 내가 수강생 다 테이크케어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했는데 그때는 10시부터 6시까지 강의했어요. 저녁 먹고 왔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막 5월 달에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LLM 가시는 분들, JD 가시는 분들 이제 MBA 과목을 제가 가리킨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주중에는 또 안 했어요. 왜냐면 강의실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의 안 하는 거기만 해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하고 그러니까 10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했거든. 그러니까 목에서 막 피가 나지. 저는 강의를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졸리게 하진 않잖아. 그쵸? 목에 피가 나는데 그날 토요일 날 내가 미국에서 왔다고 애들이 부른 거야. 금요일 날. 그때 금요일 날 대학교 애들이 엄청 술을 먹었죠. 저도 새벽 4시 반까지 먹었어. 그러고 나서 자고 10시에 딱 갔어요. 10시에 딱 갔어. 근데 꼭 이렇게 앞에 앉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다행히 술을 만땅 먹고 와가지고 앞에서 졸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뒤에 있고. 그러니까 내 술 냄새가 잘 안 나. 그 사람도 자고 있고. 제가 6시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 그런 어떤 절박함이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력으로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는 짧게 끝납시다. 자, consideration substitute라는 건 뭐냐면 promissory estoppel. 이게 가끔 나와. 봐. promissory estoppel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계약이 성립 안 된 거야.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 promissory estoppel이 나오는데 valid한 컨트랙이 이루어졌대. 그러면 promissory estoppel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 이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야. 예를 하나만 들게요. 내가 디폴트가 됐어. 그러니까는 내가 은행에서 그 대출, 요즘 주택담보대출 지금 미치듯이 올라가죠? 6%에서 지금 7%까지 올라간답니다. 집 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영끌에서 집 샀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 영끌에서 집 사는 분들은 미칩니다. 120,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자만 냈잖아요. 이제 원금하고 이자 같이 갚아야 되잖아. 따라서 이자가 오르면, 그렇게 오르면 120만 원 갚으신 분들이 150만 원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내 월급은 뻔한데 30만 원이 이게 로스가 생기면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여하간, 너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래. 은행에서 그래서 내가 연끌을 했어. 그러니까 디폴트가 됐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어. 그러면 은행에서 이거 경매 처분해 볼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너 경매 처분 할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1년 동안 경매 처분 안 할 거야. 그럼 내 1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잖아. 내쫓기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리모델링을 해버렸어. 너무 화장실을 막 새고, 막 그러니까, 없는 돈이지만, 1년 사는 거 리모델링 해버리자. 라고 해서 리모델링 해버렸어. 그래서 한 200~300만 원이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다음날, 한 달 뒤에 나가라는 거야. 경매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상이 프라미소르 에스토펠이야. 계약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얘기했을 때 얘가 나한테 약속을 했어. 그럼 리즈너블한 사람이랑 그 약속을 믿고 그다음 뭔가를 행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한 사람도 은행 측에서도 내가 그러니까 1년 동안 경매 처분 안 하고 네가 살 수 있다라고 경매 처분을 안 한다. 어차피 안 나갈 거 아니야. 경매를 안 한다는 건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안 한다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은행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1년 동안 살 것이라는 거 알 수 있었고, 그럼 얘가 1년 동안 살 거 그게 뭐냐. 뭔가 불편하면 뭐야.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네가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프라미소르 에스토펠입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문제를 풀 때 밸리드한 컨트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프라미소르 에스토펠을 쓰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또 3개 해가지고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프라미스 에스토펠은 그런 거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디펜스. 이제 우리가 포메이션 컨트랙 다 배웠어. 우리 포메이션 컨트랙 되려면 어떻게 돼?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는 뭐야? 뮤추얼 어센트. 그 다음 컨시더레이션까지 배웠잖아. 그러니까 디펜스를 배워야지. No any 디펜스니까. 오케이? 디펜스. 일리걸리티. 당연한 거죠? 왜? 컨트랙이라는 건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잖아. 그러니까 일리걸리티면 당연히 디펜스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프로더 미스리프레젠트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배웠으니까 듀레이션 이건 협박하는 거야. 야 이씨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우리 재건축 사업할 때 건달들이 가가지고 막 강제로고 막 찍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야. 그래서 퍼스널 피지컬 듀레이션은 디펜스가 됩니다. 하지만 이코노믹 듀레이션은 디펜스가 안 돼. 여기 봐봐. but not economic 듀레이션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내가 지금 사업 자금으로 엄청 필요해. 1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금매야, 금매. 그렇죠? 그래서 50만 불에 금매를 해버렸어. 계약을 체결했네? 그렇죠? 클로징 때가 됐는데, 사업이 잘 됐어. 대박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을 안 팔아도 돼. 그래서 클로징 때 딱 가가지고, 그러니까 잔금 치를 때 딱 가가지고 어떻게 돼? 미안합니다. 제가 이 집을 안 팔겠습니다. 왜 안 팔아? 계약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코노믹 듀레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금전적으로 너무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지금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팔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디펜스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금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금매로 집 사면 좋죠. 금매. 싸니까. 근데 잘 조사해 봐야 돼요. 야, 그랬다. 그 다음에 SOF. 그렇죠? 이게 Statute of Fraud입니다. 그렇죠? 여기 봐. 첫 번째, marriage나 divorce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프리너프셜 컨트랙이라는 거 뭐야? 결혼적 혼전 계약입니다. 그거 반드시 뭐 해야 돼? 서약으로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모든 재산은 반반으로 한다. 뭐 이혼 시행 양육비는 네가 준다. 이런 거 구두로 하면 안 돼. 그렇죠? 반드시 뭘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야?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그래서 이혼 못한 거예요. 그 스웨덴 민어가. 왜냐면 10년 뭐 더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조약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걔가 슬슬 언론에다 뭘 흘려? 타이거 우즈의 기행을 막 올리죠. 얘가 뭐 우리 뭐 다른 여자랑 뭐 투어하면서 잤다, 뭐 했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떻게 돼? 그냥 이혼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그거 줬잖아.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구? 아마존 사장. 그쵸? 남는 장사일 것 같아. 그쵸? 약간 같이 사느니.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결혼이나 이혼에 관련된 거를 한다면 반드시 계약을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그제큐터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그제큐터는 위를 집행하는 유언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유언장을 쓰지 않고 죽으면 법정 상속을 하잖아요. 그냥 법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누라 50% 자녀 다 25%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야. 근데 집행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야 내가 그 피는 내가 낼게. 아휴 내 돈은 내지 마라고 했을 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땐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건 안 나와. 그 다음에 그건 위라고 같이 나오겠지만 안 나와. 슈어티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슈어티십이라는 건 뭐냐면 야 돈 없으면 자 이런 거야. 이 두 가지 예를 들을게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오너가 있어요. 페인터가 있어. 페인터. 그래서 페인터의 프렌드가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야 너 500불에 내 페인트 칠해줄래? 오케이 내 페인트 칠해줄게 라고 계약을 맺었어. 이거 서비스 컨트랙이야. 그치? 서비스 컨트랙이야. 그런데 아이씨 얘가 페인트 살 돈이 없는 거야. 그죠? 페인트 살 돈이 없어. 야 근데 페인트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는 야 예를 들어서 그래 페인트 살 돈이 없으니까 얘 페인트 스토어에 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막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는 안 빌려준대, 페인트를. 아이씨, 내가 500불 받으니까 그때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한 거야. 그쵸? 안 빌려준다는, 그러니까, 왜 너 이때까지 외상도 많은데 이거 또 띄어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페인터 가게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그런 거야. 야, 사정을 얘기한 거야. 야, 나 지금 500불 받을 거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페인트 외상으로 하고 칠해준다고 그랬는데 페인트 가게에서 돈을 안 준다? 아니, 페인트를 안 준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페인트의 친구가 얘한테 그런 거야. 야, 얘가 안 주면 내가 줄 테니까 너한테 얘한테 페인트 줘! 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줬어. 그래서 얘가 페인트 칠했어. 얘 500불 받았어. 먹고 튀었어. 싸가지 없는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페인트 스토어에서는 뭐야, 그래? 얘 페인트 친구에게, 야, 너 나한테 페인트 값 400불 주기로 했잖아. 너 줘! 라고 했어요. 근데 페인트 친구는 뭐라고 그랬어? 야, 서면으로 우리 했어? 안 했는데? 구두로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안 줘도 돼. 이해되시죠? 왜? 슈어티십이잖아요. 보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안 주면 내가 준다라는 순수한 이 슈어티십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거 봐. 5가 있어요. 똑같아. 페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페인트 스토어가 있어요. 똑같아. 500불 줄게. 너 해줘. 오케이 해줄게. 라고 했어. 페인트 가게에서 아니면 똑같아. 페인트 달라고 그랬어. 근데 외상값이 너무 많아가 안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너가 야 걱정하지 마. 너 나 믿잖아. 얘가 페인트 칠하면 내가 500불 줄 거. 얘가 안 주면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내가 500불 얘한테 줄 테니까 반드시 줄 거야. 들어올 때가 있어. 얘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슈어티십의 일종이잖아. 그치? 그래서 페인트 주고 페인트 칠했어. 500불 주니까 얘가 얘한테 갚아야 되잖아. 얘가 그냥 날 먹고 튀었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얘한테 야 너가 보증 섰으니까 얘가 안 주면 네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너 줘. 라고 했어요. 똑같지? 팩트 패턴은 똑같아. 그러나 얘는 페인터의 프렌드고 얘는 오너감과 다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5가 또 그럴 거 아니야. 야 너 슈어티십이라고 알지? 너랑 나랑 지금 뭐 어떻게 돼? 서면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래? 그럼 못 받는 거야 임마. 야 페인트한테 받아 라고 했어. 그러면 페인트 스토어는 두 번 또 속은 거잖아요. 그러면 울고만 있어야 돼? 아니야. 이때는 서명 안 해도 돼. 왜? 그렇게 약속해서 이익을 본 놈은 누구야? 얘잖아. 얘가 페인트 빌려가지고 그 페인트 얘한테 칠해줬잖아. 그렇죠? 이럴 때는 anyway 그 페인트가 얘한테 이득이 됐다면 anyway 아무리 슈어티십이라고 해도 어떻게 서면으로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얘는 페인터의 프렌드는 얘한테 이득이 있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돼? 서면으로 해야 돼. 그래서 순수한 슈어티십은
anyway 보증을 쓰는 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익이 돌아가면 슈어트십에서 어떻게 해? 리턴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얘같이 순수하게 야 얘가 갚지 않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익이 없더라도 순수한 보증은 반드시 어떻게 돼? 서면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요게 두 개 가끔 나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보세요. 자, 당연히 봐. 서비스 컨트랙은 1년 안에 끝날 수 없는 거. 봐. 잠깐만요. 요거 SOF만 하고 10분 갈 수 있게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 대표적인 서비스 컨트랙이 뭐야? 근로계약이야. 근로계약은 어떻게 돼? 1년 단위로 하죠? 그렇죠. 1년 안에 안 끝나. 그렇죠. 1년 단위로. 그러니까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이상을 하면, 1년 이상은 2년 계약 하잖아요. 뭐 요즘에 연봉가 1년씩 하지만, anyway. 2년 계약하면 이게 서비스 컨트랙의 대표적인 근로계약이에요. 그럼 2년 하면 어떻게 반드시 서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반드시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1년 반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면 안 해도 돼. 뭐냐면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근로계약은 2년 계약하면 2년 그냥 있는 거지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해되죠? 근데 이런 거야. 자, 컨트랙트가 있어. 오너가 있어. 컨트랙트가 있어. 얘가 얘한테 뭐라 하냐면 야 1년 반 안에 1년 반 해서 오두막 지어줘. 오두막. 그럼 내가 1,000불 줄게 그랬어요. 오케이 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갑자기 오두막을 취소하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 서비스 컨트랙이다. 컨스트럭션 컨트랙은 서비스 컨트랙이야. 그쵸? 그래서 얘가 그런 거야. 야, 우리 서면으로 안 했으니까, 1년 반이니까, 서면으로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 계약, 스테이트 오브 프로드로 애니웨이 디펜스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나, 서비스 컨트랙은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서면 안 해도 돼. 오두막 하나 짓는데 1년 반 걸려? 아니잖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면을 안 했다는 거를 디펜스로 해서 오너가 주장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두막 지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불이지야. 이해되시죠? 이런 거야. 그래서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거라면 아니면 아무리 계약서에 1년 반, 2년을 했더라도 서면을 안 해도 이행해야 된다는 거. 스테이트 오브 프로드를 디펜스를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자, 봐요. 트랜스퍼드 인터레스트 인 랜드야. 이게 뭐야? 대표적인 계약이 랜드 컨트랙이잖아. 따라서 랜드 컨트랙에 들어가는 텀은 뭐야?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디스크립션 오브 랜드. 어떤 땅을 네가 살 것이냐의 디스크립션이 반드시 묘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프라이스가 없는 거를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다라고 제가 시험 볼 때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쉽잖아. 그치? 너무 쉬우면 이게 혹시 얘네들이 뭔가에 함정을 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 미국 시험은 정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국은 야, 너 이 정도 알고 있어? 너 이 정도 알고 있네? 오케이, 그럼 너 로이어 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학에서 우리는 요즘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답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과정이 맞으면 답이 틀려도 단점을 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커뮤니티 칼레에서 1차 함수를요. 한 일주일 배웠어. 우리는 어떻게 돼? 자, X변, Y변 이게 1차 함수야 끝이잖아. 근데 이게 왜 1차 함수가 되는지 너무 논리 정연하고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 그죠? 2차 함수까지. 아니, 그런 거다. 그 다음에 signed by seller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반드시 서면해야 된다. 자, 그런데 랜드 컨트랙은 인터레스트가 다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만 꼭 랜드 컨트랙에, 그러니까 트랜스퍼드 인터레스트 인 랜드에 해당하는 게 아니야. 뭐, 리스 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리스 계약도, anyway, 땅에 대한 이익이 넘어가는 거잖아. 일정 부분. 왜? 얘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지먼트라는 게 있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지먼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월세 계약도 그런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세 계약도 마찬가지로 인터레스트가 넘어가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런 것도 다 anyway 서면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sales of good.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 500불 이상의 세일즈 오브 굿 계약에서는 반드시 서면을 해야 된다. 원계약이 450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리피케이션에서 500불 이상이 되는 그것도 반드시 마리피케이션 계약도 500불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 서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